와서. 오늘 잘할 수 있죠? 엄마 제리 믿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병원 가서 잘 검진 받자. 알았지? 동자가 이제 밑으로 쳐졌다가 정 가운데로 이렇게 다시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사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랑 맞춤 검사는 먼저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잘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은 피 검사 피 뽑을 거라서 네. 이쪽에서 뽑을 거거든요. 체중 얼마 나가는지는 갈비뼈 만져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이제 너무 확연하게 만져줘도 문제고 갈비뼈가 안 만져줘도 문제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여기서 살짝 조금만 더 찌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들어가서 네. 맞춤 검사만 좀 하고 한 30분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뇌고 뇌를 감싸고 있는 이 검은색 라인이 이제 뼈예요. 네. 뼈인데 원래는 이제 뼈가 이 소뇌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싸야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뼈가 자라게 되면은 지금처럼 뇌가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둥글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여기 부분이 이제 움푹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뇌 안에는 요 하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하얀 것들이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건데 여기 생성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척추로 빠져나간 다음에 척추 끝에까지 이제 혈액순환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척추뼈에서 다시 이렇게 쭉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 이제 혈액순환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를 감싸는 뒷뼈 뼈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가 눌리면서 이제 이쪽 부분도 이제 액이 고이게 돼서 뇌수두증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 척추에도 뇌척수액이라는 게 고이다 보니까 척수 공동증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이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선천적으로. 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특히 이제 치와나 말티즈, 이제 요크셔테리어 이런 애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고 보통은 이제 그 가지고 태어난 애들 중에서 50%는 이제 1살 되기 전에 증상이 처음 생겨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3살에서 5살 정도까지 해서 증상이 생기고 제리처럼 이제 나이 들어서 8살 정도까지 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애들은 사실은 되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아기가 보이는 증상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안 고여있더라도 보이는 증상이 심한 애들이 있어요. 제리보다 훨씬 더. 얼굴도 삐뚤어지고 평소에도 균형을 아예 못 잡고 눈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눌린 정도가 제리보다 덜 해도 증상이 더 심한 아이들은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리처럼 MRI상에서는 되게 심해 보이는데 실제로 증상은 많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엄청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약물로 치료를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어떤 약이 들어가냐면은 요 뇌척수액이라는 게 이제 이 측내실이라는 데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측내실에서 뇌척수액이라는 게 덜 생기게 되면은
여기 고인 물의 양도 줄어들겠죠. 여기 물이 고여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물이 고이게 되면 여기 밑에 신경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없어야 될 물이 이렇게 고이다 보니까 신경이 이제 여기 물이 고여서 팽창을 하니까 신경을 이게 눌러서 이제 신경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처럼 이런 척수공농증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목이 간지러워서 목을 긁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이 막 목 쪽으로 자주 간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실제로 간지러운 게 아니라 신경에 눌려서 간지럽다라고 자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경성 간지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간지럼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심해지는 아이들은 앞다리 쪽을 이제 잘 디디지를 못하고 발등으로 계속 서 있어요. 발등으로 계속 서 있고 발을 이제 자기가 보통 아이들이 발등이 땅에 닿으면 발을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척수공농증이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발등으로 땅을 이렇게 디뎠을 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걷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그쪽으로 쓰러지고 그런 식으로 일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애기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네. 그런 증상이 없고 그리고 MRI상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증상이 훨씬 양호한 편이고 이래서 약을 이제 보통은 어떤 걸 쓰냐면은 이 뇌촉수액이라는 게 이 측내실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성을 덜 되게 하면 여기도 덜 고일 거고 여기도 덜 고일 거예요. 그럼 여기도 덜 고이게 되면은 이 팽창한 부분이 줄어들면서 신경을 압박한 부분이 덜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상이 나아지는 건데 그래서 약을 쓰는 것들이 뇌척수액이라는 거를 생성을 이제 줄여주는 약을 네. 첫 번째로 쓰고 두 번째는 이 뇌척수액을 몸속에서 소변으로 빼주는 약을 써요. 이뇨제라는 거를 쓰는데 사실은 이 약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사실 이뇨제긴 해요. 네, 이뇨제 같은 경우에 장기간 복용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신장 콩팥 같은 경우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척수액 생성 줄여주는 약 중에서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이제 뭐 간에 지방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피부병도 안 좋아지고 털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배도 늘어지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는데 지금은 사실 이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네. 다행이다. 그래서 보통은 뇌척수액 생산을 줄여주는 약을 3개를 쓰고 이뇨제를 이제 1개를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뇨제 뺄 거고 뇌척수액 생산 줄여주는 약들 3개 중에서 스테로이드들 일단 빼고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약을 먹어보고 지금 일단 목표가 증상이 심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눈 사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위치 변경시켰을 때 일단 그 부분 사라지는지 한번 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약을 복용을 하는데 이제 증상이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 안 쓴 약들을 써야겠죠. 써야겠죠.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요 뇌척수액이라는 거를 생성을 줄여서 여기도 좀 액이 줄어들고 여기도 액이 줄어들게 만들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증상이 있는 부분을 사라지도록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기서 더 증상이 진행이 안 되게 해주는 게 일단 목표일 것 같아요. 이거 치료의 목적은 치료를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병의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아이들이 다 증상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리처럼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애도 있고 증상을 안 보이는 애도 있고 심한 증상을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있다고 해서 이 병이 있어도 증상 없이 잘 사는 아이들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상만 없다 그러면은 이게 있든 없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라고만 하면은 사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치료하는 게 의미는 없죠. 만약에 제리도 눈이 이제 밑으로 사시가 생기는 증상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 MRI 찍어서 나와도 치료 안 해요. 네,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사실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 부분이 더 이제 진행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질환이 있더라도 사실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증상을 치료하는 거죠. 병을 치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흥분하면은요. 흥분하거나 이제 좀 이제 텐션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더 쪼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좀 더 악화가 될 수는 있어요. 제리야